안녕하세요. 로우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주간 업무 앱을 개발해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한 시연 영상을 보시고 앱 개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구동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단위로 해당 업무를 기록할 수 있고요. New를 누르면 팝업이 뜨고 회의인지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보고인지에 따라서 각각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회의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목적 간단하게 넣고 여기는 나머지 내용을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뜨죠. 로우코드 회의라고 주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가 돼 있어요. 보고서를 누르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로우코드 회의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해제를 하면 보고서에서 이게 빠집니다. 없어졌죠? 전체 보기를 누르면 전체 과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요. 에딧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해볼게요. 없어졌죠?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보고서를 메일 발송을 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고서 템플릿으로 변환이 돼서 전송이 됩니다. 간단하게 기능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이걸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부서와 업무의 내용이 있는 테이블, 그리고 주간 업무를 기록하는 테이블입니다. 제목은 디폴트고요. 서브 넘버라고 제가 숫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디파트먼트도 숫자로 만들었죠. 위클리 체크는 불린 값으로 넣었고요. 컨텐츠 긴 텍스트, 넥스트 컨텐츠도 긴 텍스트로 넣었고요. 리포트 데이트 날짜, 이렇게 칼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이디 값이 있고 제목을 그냥 팀으로 적었고요. 업무 내용은 이렇게 텍스트로 넣었어요. 이제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앱 만들기에 들어가서 빈 캔버스로 시작을 할게요. 태블릿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추가를 할게요. 쉐어포인트 먼저 추가를 해야겠죠? 해당되는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연결을 하고요. 이메일을 보내야 되니까 아웃룩 커넥터도 연결할게요. 그리고 오피스 사용자 커넥터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앱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할 때 몇 가지 세팅을 할 거예요. 먼저 클리어 콜렉트 콜 인포 데이터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쇼 칼럼 위클리 디팔트 부서의 아이디와 제목과 div 네임을 가져올 겁니다. 이 데이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에 보시면 부서가 지금 숫자로 들어가 있죠. 나중에 부서명이 바꿔도 여기서 바꿔주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이런 거는 코드나 숫자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담당자의 이메일 받으면 좋겠죠. 유저 이메일 받아오고요. 부서도 받아볼게요. 오피스 365 사용자 커넥터에서 마이 프로필 있죠? 디파트먼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서 번호를 찾을 거예요. 그것도 변수로 지정을 할게요. 디파트 넘버라고 하고요. lookup 아까 불러왔던 콜 인포 데이터에서 타이틀이 DP와 같은 값의 ID 값을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제 부서와 같은 이름의 ID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케팅이면 2번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이 주의 첫 번째 날짜를 가져와야 돼요. set FOW first of week라고 했어요. date add 더해줘야죠. today에서 마이너스 weekday today 그 다음에 일요일 기준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플러스 1 그리고 타임 유닛을 날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도 가져와야 돼요. end of week 해서 이거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set 지난주 것도 가져올 거예요. last FOW 이거는 FOW에 마이너스 7 그리고 last EOW 이거는
EOW에 마이너스 7 됐죠? 그 다음에 컬렉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컬렉트 콜 위클리 리포트 해서 먼저 쪼 칼럼으로 좀 불러오겠습니다. 필터에 위클리 리포트에서 리포트 데이트가 크거나 같다 FOW 그리고 리포트 데이트가 작거나 같다 EOW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칼럼을 지정을 해야겠죠. 아이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제목 있어야 되고요. 서브 넘버 있어야 되고 DEP 있어야 되고 컨텐츠 그 다음에 넥스트 컨텐츠 레포트 데이트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위클리 체크 이렇게 칼럼을 가져올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콜렉션을 불러오는데 저는 칼럼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애드 칼럼 하나 추가해서 디파트먼트 네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ookup core info 데이터에서 id가 DEP랑 같은 값의 타이틀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죠. 부서별로 그리고 이 유형별로 솔팅이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정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ort by columns 해서 디파트먼트 첫 번째 기준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서브 넘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콜렉션이 불러와져요. 그리고 그 전주도 불러와야 되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에는 last, 여기도 last 이렇게 하면 초기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잘못 넣었어요. 여기 콤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콜렉션을 한번 불러오려면 앱을 실행을 해야 돼요. 콜렉션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이 지금 4개가 들어왔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해서 빈 세로 갤러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렉션을 연결을 해야겠죠? 콜 위클리 레포트 넣고요. 사이즈는 자유롭게 조정을 해주세요. 줄바꿈을 2개로 해서 2줄로 보이게 할게요. 얘도 사이즈 줄이고요. 여기다가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튼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 끝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버튼을 해야 되더라고요. 50으로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이 버튼의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core info 데이터의 id가 this 아이템의 서브 넘버와 같은 값의 div 넘버를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일단 글자를 13 정도로 줄이고요. 여기 이제 색을 칠할 건데 여기 fill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스위치 this 아이템의 서브 넘버가 1인 경우에는 컬러 점 다크 블루 색깔은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2번이면 컬러 점 블루 바이올릿 그 다음에 3번이면 컬러 점 시그린 4면 컬러 점 오렌지 레드 그리고 5번이면 컬러 점 다크 카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도 넣어볼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타이틀 이쪽에 넣어주고요. 밑에 날짜도 넣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날짜는 리포트 데이트죠. 요거는 좀 색깔을 연하게 하도록 할게요. 회색으로. 그리고 얘는 굵게 그리고 주간 보고에 해당되는 체크박스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여기 넣어서 텍스트는 주간 보고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디폴트 값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this 아이템에 위클리 체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글씨가 크니까 줄일게요. 10 정도로 줄이고 이 사이즈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란도 25 정도로 줄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딧 버튼 추가해 볼게요. 삽입에 아이콘에 아무거나 넣고 요거를 에딧으로 변경을 할게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50, 50으로 줄이고요. 그래도 크네요. 여백을 줘서 전체 사이즈 줄일게요. 맞추고 얘도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 겉에 테두리도 칠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 단위로 또 봐야 되니까 여기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해당 주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냐면 FOW에서 AND EOW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하고요. 두껍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도 좀 키워볼게요. 여기도 좀 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누를 때마다 이제 날짜가 바뀌게 할 건데 여기 아이콘 하나 삽입해서 왼쪽 아이콘이 있죠? 사이즈 줄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반대편에다가 넣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바꿔주세요. 간격 맞추고요.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셋에서 FOW를 다시 지정을 할 건데 FOW-7 그렇죠? 그리고 EOW도 마찬가지로 -7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last EOW와 -7 last FOW도 -7씩 해서 변수값을 다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콜렉션도 다시 불러와야겠죠. 아까 여기 최초에 실행했던 온스타트에 있는 콜렉션을 이 두 개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얘를 누를 때마다 이제 날짜가 바뀌겠죠. 지금 이걸 변수를 걸어버리니까 바뀌어서 그런데 온스타트 한번 누르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동이 되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이쪽에다가 붙일게요. 이번에는 다 플러스겠죠. 자, -7을 모두 +7로 바꿔보겠습니다. +7 이렇게 다 바꿔줄게요. 일괄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쪽을 누르면 다음 주로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폼으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버튼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위에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테두리 반지름 한 3 정도만 하고 테두리 색깔을 이제 회색으로 테두리 두께 1로 해서 투명하게 할게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U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글자 너무 크니까 한 13 정도 바꾸고요. 요거 하나 붙여 넣어서 옆에다가 새로 고침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새로 고침. 됐죠? 새로 고침 버튼은 그냥 콜렉션만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 있는 콜렉션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이게 가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러오는 게 좋아요. 아, 제가 지금 앱을 만들다가 좀 실수를 했네요. 이 콜렉션들 불러올 때 이 두 번째는 라스트 위크죠. 라스트를 붙여주세요. 이거 다 이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 수정하고요. 여기도 수정을 해야겠죠.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도 온셀렉트 속성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한번 리프레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콜렉션을 불러오면 이제 동기화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뜨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뉴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뜨게 해야겠죠. 뉴 버튼 온셀렉트 속성에서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는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넘버는 1 그리고 타이틀도 빈칸 그리고 넥스트 컨텐츠 빈칸 그리고 컨텐츠는 목적 크게 할게요. 얘는 엔터 쳐서 좀 헷갈리지 않게 장소 참석자 내용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할게요. 이거를 왜 하냐면요. 폼을 만들 때 타이틀이나 그 다음에 이 들어갈 내용들이 변경이 돼야 돼요.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정해줍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그냥 폼 모드를 키면은 얘네들이 기존에 선택했던 값들이 그대로 나와요.
아마 지금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을 다 변수로 지정을 해서 얘네들을 보여줄 겁니다. 먼저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편집할 양식 있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해줄게요. 사실 폼을 그대로 써도 좋은데 저는 이거를 컨테이너에 넣을 거예요. 레이아웃에 컨테이너 하나 열어주시고 컨테이너 색깔을 하얗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쭉 보내고요. 폼을 잘라내세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쭉 늘리고 이 안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열을 한 줄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도 가로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컨테이너는 언제 보여줄 거냐면요. 폼 모드가 1이거나 폼 모드가 0인 경우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삽입해서 아이콘 끝에다가 놓고요. X자 넣고 사이즈 작게 얘는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U를 누르면 폼 모드가 1이 되니까 이게 보이고 이걸 누르면 -1이 되니까 안 보이겠죠. 폼 모드를 0과 1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불필요한 내용들은 지울게요. 이 폼이 모드가 있는데 디폴트 모드가 있어요. 여기 있죠. 기본 모드. 기본 모드가 edit이 0이에요. 그리고 new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입력하면 new 모드가 되고요. 0을 입력하면 edit 모드가 돼요. 폼 모드라는 변수를 넣으면 폼 모드가 1인 경우는 new가 되고 폼 모드가 0인 경우는 edit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업데이트 컨텍스트로 이 폼 모드를 0으로 바꿔줘야겠죠.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0 그리고 id는 this 아이템의 id 값이고요. 타이틀은 this 아이템의 타이틀이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는 this 아이템의 컨텐츠 또 next 컨텐츠는 this 아이템의 next 컨텐츠가 되겠죠. 이것도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에딧 모드가 되고 이제 이 값이 들어오겠죠. 근데 에딧 모드가 돼도 이 값을 못 가져오죠. 왜냐하면 아이템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폼에서 아이템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id 값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에딧 누르고 아이템에다가 lookup 원본 id 값이 변수 값과 같은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오죠. 근데 부서 같은 경우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도 돼요. 근데 지우기 전에 이게 이제 에딧 모드일 때랑 뉴 모드일 때랑 들어가는 게 다르죠. 폼을 수정하려면 여기 이제 속성 잠금 해제를 해야 되죠. 패런트 디폴트 복사하고요. 만약에 폼 모드가 1이면 아까 만들었던 변수 DEP 넘버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패런트 디폴트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넘버 같은 경우는 옆에 제가 클릭할 수 있는 컨트롤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클릭된 컨트롤에 따라서 변경되게 할 겁니다. 삽입을 할게요. 저는 목록 상자가 편해서 목록 상자로 할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 값은 distinct core info data에 div name을 넣을 거예요. distinct를 넣는 이유는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는 단일 선택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선택된 값에 따라서 이 서브 넘버 값이 바뀌게 할 거예요. 여기에 onSelect 속성에서 업데이트 컨텍스트 서브 넘버가 lookup call info data에 div name이 같은 경우 뭐랑 같냐면 이 리스트 박스의 selected 값이죠. .selected .value 값이랑 같은 값의 id 값이 변수가 되게 설정을 할 겁니다. 가로를 제가 안 닫았네요. 그리고 이 서브 넘버 값을 여기다가 디폴트 값에 넣을게요. 속성 해제하고 그러면 얘를 변경하면 얘도 바뀌겠죠. 그래서 아까 에딧에서 제가 이런 거를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서브 넘버가 들어가 줘야 되긴 하겠네요. this 아이템에 서브 넘버 같이 들어가 줘야겠죠. 누르면 이제 회의로 바뀌겠죠. 여기도 이제 기본 값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lookup call
인포 데이터의 id가 서브 넘버와 같은 값의 div name이 되도록 하면 회의면 회의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보고를 누르면 보고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만들 때는 그냥 디폴트로 회의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브 넘버를 1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넣으셔도 돼요. 자, 다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과거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콜렉션을 두 개로 나눴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갤러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빈 세로 갤러리 추가해서 저쪽으로 붙일게요. 위치 조정하고요. 사이즈 줄이고 여기에는 콜 라스트 위크 리포트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삽입에 아이콘을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보내는 이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금 줄이고 이렇게 사이즈 줄이고 여기에 레이블 하나 추가할게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필터링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필터 서브 넘버가 변수인 서브 넘버와 같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회의를 누르면 회의에 해당된 것만 뜨고 프로젝트 누르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만 떠요. 이런 방식도 괜찮겠죠? 지난주 거 중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각종 변수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할 거예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콘텐츠는 this 아이템의 넥스트 콘텐츠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차주 계획을 입력하는데 지난주 데이터니까 차주 데이터가 이번 주에 현재 데이터에 들어오는 게 더 맞겠죠. 이거는 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은 this 아이템의 타이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 넘버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오면 돼요. 날짜는 제가 안 가져온 이유가 날짜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건 일단 안 가져왔어요. 자, 지금 안 뜨는데 지난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콜렉션 리프레시 하니까 다시 뜨죠. 이제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뀌게 할 겁니다. 얘는 아까 적용을 해놔서 바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변경을 할게요. 속성 잠금 해제를 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에는 변수를 넣을 거예요. 아마 패런트 디폴트 값으로 하고 폼 모드에 따라서 바꾸면 될 거를 왜 변수를 썼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능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한 거예요. 처음 보이는 갤러리와 폼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옆에 새로 생기는 갤러리에서도 이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날짜는 지금 디폴트 값이 있는데 폼 모드가 1인 경우, 뉴 모드일 경우는 오늘 날짜로 들어가게 할게요. 폼 모드가 1이면 today, 그리고 아니면 기존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도 여기다가 컨텐츠로 넣어주시고 넥스트 컨텐츠도 넥스트 컨텐츠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서랑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겠죠. 이거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숨겨야 돼요. 안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 안 돼요. 표시를 숨기고요. 위클리 체크는 밖에서 할 거라서 아예 지워버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120 정도 늘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120 정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줄로 편집을 할게요. 얘도 여러 줄로. 됐죠? 여기도 테두리 4 정도 넣고 얘랑 맞출게요. 이렇게 간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미 폼을 또 해야겠죠. 버튼 하나 추가해서 밑에다가 저장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미 폼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시 또 해야 되겠죠. 콜렉션이 또 추가가 되니까 새로 고침에 있는 이 콜렉션,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넣을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 주간 보고에 체크하는 기능을 또 추가를 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지웠죠. 이걸 왜 지웠냐면 주간 보고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는 밖에서 제목만 보고 하는 게 편해요. 유저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온 체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체크. 그리고 패치 위클리 리포트에 룩업 위클리 리포트 아이디가
this 아이템의 id와 같은 값의 위클리 체크를 true 값으로 바꿔줘요. 됐죠? 그리고 패치를 한 번 더 할게요. 패치 콜 위클리 리포트에 this 아이템의 위클리 체크를 true 값으로 또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콜렉션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했을 때 원본만 저장되지 콜렉션에 반영이 안 돼요. 이거를 눌렀을 때 콜렉션에도 패치를 한 번 더 해주면 굳이 콜렉션을 한 번 더 안 불러오고도 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번엔 on 언체크로 가서 똑같이 붙여놓고 이 값들을 false로 바꿔줄게요. 됐어요. 이 true, false 값에 따라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해요. 요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옆에다가 이번에는 까맣게 해서 글자를 하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세로 고침이 아니라 전체 보기라고 할게요. 이 전체 보기 버튼을 누르면 HTML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레이아웃에 컨테이너를 하나 넣고요. 이것도 하얀색으로 칠할게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레포트가 true 값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비지블을 요 값으로 바꿔줄게요. 이걸 누르면 뜨겠죠? 여기도 X 버튼이 하나 있어야겠죠? 이쪽으로 보내고 X 작게 만들고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레포트가 false가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 보기 누르고요. 여기다가 삽입을 할 건데 HTML 텍스트를 넣을 거고요. 이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테이블 형태를 넣을 거예요. 테이블 형태를 넣을 건데 HTML 편집기에서 수정하셔서 마음에 드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지난번에 HTML 테이블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HTML 텍스트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여기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카운트 로우를 썼죠. 그래서 서브 넘버가 1인 게 0인 경우는 빈칸으로 만들고 하나라도 있으면 회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 필터된 값에 컨캣을 써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었죠. 그리고 마찬가지 로직으로 2가 0인 경우는 빈칸, 아닌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로 넣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테이블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요거 복사 하나 더 하고요. 이번에는 W 리포트죠. 삽입해서 얘도 컨테이너 하나 추가할게요. 색깔 칠하고 얘는 비지블에 W 리포트 넣어주시고 누르면 뜨겠죠. 얘도 이쪽에다가 크게 만들고 비슷한 과정이니까 UI 안 꾸미고 그냥 만들게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W 리포트를 false로 변경을 해주고 여기는 보고서라고 쓸게요. 보고서 버튼을 누르면 또 HTML 텍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표시에 HTML 텍스트 그대로 넣고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HTML 텍스트 만드는 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 시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거를 메일로 발송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해볼게요. 버튼 여기서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보고서 여기다가 넣고 메일 발송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온셀렉트 속성에서 오피스 365 아웃룩 커넥터에 샌드 메일이 있어요. 샌드 이메일 누구에게 메일 당사자한테 보내고요. 서브젝트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쓸 거예요. 텍스트 FOW YYYY MMDD 주간 업무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 텍스트는 요 값이죠. 투죠. HTML 텍스트 .html 텍스트로 보내고요. 제가 이 가로를 안 닫았네요. 가로 닫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속성에 is HTML을 true 값으로 바꿔줘야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메일 발송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메일이 들어가겠죠. 여기 체크 하나 해제해서 보고서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추가해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해제하면 또 해제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주간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물론 현업에서 쓰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기는 해요. 이 기능을 응용하시면 쓸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